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하천입니다. 이 문재인 정권은 민생보다 경쟁을 앞세우고 국민보다 당리당략을 우선시하는 그런 잘못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반칙과 변칙, 비정상적 좌파 독재 정치로 자유민주적 정치를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가장 중요한 시스템 중 하나가 자유로운 선거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의정당 정치에서는 선거라는 제도가 꽂힌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자유민주주의에 꽂힌 선거에 개입한 의혹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4.15 부정선거, 국민주권 침탈을 막아내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걱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울산시장 선거에 정권이 경찰을 이용해서 노골적으로 개입한 의혹이 드러나면서 국민적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과거 군사독재 정권에서도 없었던 아주 노골적인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이 터져나온 것입니다. 이 사건은 김기현 전 시장의 개인적인 억울함을 넘어서 국민 주권이 침탈당한 전대미문의 사건입니다. 국민 주권이 침탈당했다고 하는 차원에서도 국기문란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구나 송철호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과 호영호재한 사이라는 것 때문에 합리적 의심을 넘어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국민 주권 찬탈을 지난 탄핵 정변에서 촛불을 들었던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들의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그때 내가 들었던 촛불은 순수한 마음으로 들었었다. 좌파더러 주사파더러 집권하라고 든 촛불이 아니었다. 이렇게 나라를 폭망시키라고 촛불을 든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당연한 동기윤리적 대답일 것입니다. 마치 건설공사장에서 실수로 벽돌을 떨어뜨려 밑에 있던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했다면 죄를 물을 것이냐의 문제와 같습니다. 사람을 고의적으로 죽이려고 하지 않았다면 의식하지 못한 실수로 과실 유무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 세계에서는 일어난 일에 대하여 난 책임 못 져? 난 책임 못 져라고 하는 이런 무책임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무책임은 아예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치 세계에서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기로 하고 대신해서 이 정치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임받았기 때문에 책임 윤리에 해당하다는 것입니다. 가령 내가 공직자의 상사로서 내가 근무한 부서에서 비록 내가 시켜서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고 해서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책임 윤리가 아닙니다. 이런 것까지 동기윤리로 정당화해버리면 사회 정치적 세계의 책임과 윤리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재인 좌파 정권은 현재 나라를 이 꼴로 만든 것에 대한 정치 사회적 무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과거와 싸우는 정치는 진보 정치라 말할 수 없습니다. 과거와 싸우면 미래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미래가 사라지게 한 정치 세력을 진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정권은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과거를 공격하고 있는 지극히 보수적 집단입니다. 비교적 제도와 법규를 바꾸는 등 시스템을 개선하지 아니하고 과거 그 자리에 앉았던 사람들을 바꾸는 작업만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보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보수의 정직함과 성실함과 미래지향적이냐 하면 그것도 않습니다. 그 어떤 정권에서도 그 제도권 안에서 일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을 몰아내는 청산 작업은 없었습니다. 진보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현 정권은 말로만 진보 운운하지만 진보가 아닌 수국 꼴통 좌파 극자일 뿐입니다. 우리 사람이 공기를 호흡하고 있을 때는 공기의 소중함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공기 그 자체를 느끼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공기가 희박한 곳에 가면 호흡이 괴로워지면서 신선한 공기의 필요성을 알게 됩니다. 우리 자유민주주의도 공기와 마찬가지로 별 탈 없이 자유롭게 살아갈 때는 그 소중함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요즘 좌파 정권으로 자유민주주의가 위협을 받자 그 소중함을 서서히 알게 되었습니다. 소중함을 알게 된 순간 좌파 정권 말로는 정해진 수순을 밟게 될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강조한 독립정신 한 구절 소개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일 거센 풍랑으로 돛대가 부러지고 닷줄이 끊어져 배에 탄 사람들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위기에 처했을 때는 배에 탄 사람이라면 모두가 나서서 사공을 도울 것이다. 선객들은 다른 사람들이나 사공이 구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각자가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고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만약에 승객 중에 항로를 잘 알고 배를 조종하는 데 능숙한 사람이 있다면 사공을 도와서 안전하게 항해를 해야 하는데 그 무책임한 선원들이 사사로운 이해관계를 내세워 가만히 앉아서 삶을 포기하거나 배를 구하지 않아서 되겠는가? 삼천리강산 우리 대하는 3천만 백성을 싣고 폭풍 몰아치는 바다 위에 표류하고 있는 배와 같다. 이렇게 한탄하셨습니다. 무책임과 방관자들을 집적한 목소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치 작금의 우리나라 오늘에 처해 있는 우리 후손들에게 나라를 구하는데 함께 하기를 충고하는 듯한 그런 구절입니다. 그런데 사공인 문재인 대통령이 능력이 없어 제대로 항해는 못하면서 선언드린 국민들이 힘을 합해서 위기를 극복하라는 주문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좌파 정권의 선장인 문재인은 선량한 선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전혀 받아들일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력도 능력도 없으면서 풍랑 속으로 국민들을 끌고 들어가고만 있습니다. 어설픈 가차 촛불선동 혁명으로 정권을 잡은 청와대 주사파들이 종북주의 감성파리로 대한민국을 인질로 잡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속아 넘어가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쌓아놓은 부와 제도들을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야만의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반문명적이고 돌연변이적인 그런 사회주의 이념이 발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자신들이 부와 권력을 모두 장악해야 식성이 풀린다고 믿고 있습니다. 패스트트랙에 3가지 악법을 태워 성공시켰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풍랑 속으로 끌고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패스트트랙의 3가지 악법에 그렇게 목매달았는지 이제야 알 것만 같습니다. 바로 울산 김기현 부정선거 개입과 같은 부정부패한 자기 편 사건을 모두 덮어버리겠다는 음모가 아닌, 그런 게 아니라면 패스트트랙 사업부라서 이런 사건은 바로 좌파 토착 빨갱이들의 음모로 장기 집권을 하려는 이런 사기 사건이 아니라면 이런 짓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들 좌파들이 미리 정해놓은 민중민주주의 연방제, 사회주의로 가기 위한 일부 음모가 드러났다고 보는 것입니다. 언론 방송을 동원해서 국민을 현혹해 지방선거를 장악해서 장기 집권을 하려는 음모가 드러난 것입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들만의 길을 가겠다는 음모가 드러난 것입니다. 국민들은 이제 다 좌파 독재로 갈 거냐 아니면 좌파 독재와 확실하게 싸울 것이냐만에 달려 있습니다.
2014년 터진 청와대 공직비서실 십상시 문건 사건을 떠올려 봅니다. 당시 야당 비상대책위원이었던 문 대통령은 청와대 비서실이 저지른 국기문란이라면서 이것만으로도 대통령은 당당할 수 없다고 말했었습니다. 이번 울산 부정선거 공작과 권력의 비리 비호는 그때보다 훨씬 엄중한 사건입니다. 선거 공작과 권력의 비리 은폐는 대통령의 측근들이 권력을 자의적으로 남용한 사건입니다. 이 정권이 내세웠던 국정과제 1호인 적폐청산이란 바로 이런 부정의 적폐청산 1호가 되어야 합니다. 친구 송철호 당선을 가장 큰 소원이라고 말했던 대통령이 국민 앞에 이제 직접 나와서 자초지종을 해명해야 합니다. 만약 해명하지 않을 경우 답은 나와 있습니다. 야만의 시대종식을 위해 자유시민들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강력하게 연대해서 좌파 정권과 투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난세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싸우는 것은 국민들의 선택이 아닌 필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노골적인 울산시장 선거 개입에서처럼 국민 주권이 침탈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4.15 총선에서 기필코 개헌저지선 확보로 주권을 지키고 잃어버린 주권을 회복하는 일이 절체절명하다 할 것입니다. 이미 임상실험이 끝난 포퓰리즘 현금 살포와 부정선거 개입을 막아내야 합니다.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투표에 이기고 개표에서 지는 것입니다. 자유우파 유권자들의 주권 침탈을 막아내는 것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소명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